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 통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는 부분이 많고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통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에 먼저 이것저것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입력을 모두 마치고 종이로 출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입력하느냐? 출결, 학적, 그다음에 성적 평가, 그리고 발달 사항 및 종합 의견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평소에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학기 말이 되면 종합하고 보완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말에 한 번, 2학기 말에 한 번, 총 2번 배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코로나 등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한 번만 배부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학기와 2학기 통지표는 똑같지 않고 차이가 다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학기에는 평가 과목도 주요 과목 위주로만 간단하게, 또 2학기에는 전 과목 자세하게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출결. 아이의 출결과 결석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과 결석으로 인정이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출석이 인정이 되는 대표적인 결석으로는 교외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3일 전까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1년에 최대 30일에서 40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여행이나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결석으로 인정되는 병결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아파서 병원 다녀온 진단서를 냈는데 이것도 결석이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이것도 결석입니다. 진단서를 내거나 증빙 자료가 있다고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결석 사유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석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미인정 결석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결석을 하거나 무단으로 조퇴 또 아니면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결석을 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조퇴 처리가 됩니다. 출결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되니까 미인정 결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는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도덕,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저학년의 경우는 이제 안전한 생활이라든지 봄, 여름 등의 통합교과도 있습니다. 많죠. 평가는 모두 문장으로 서술이 되는데요.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가 수준 성취 기준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학교가 공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학년 2학기 수학입니다. 크게 3단계 상중하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중하로 표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서술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계산한다. 핵심은 여기 능숙하게 라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중에 해당하는 학생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죠. 이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계산을 다소 어려워한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아이들의 태도나 관찰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중하 문장이 얼핏 보면 되게 두루뭉술한 것 같죠. 학생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통지표에 직설적으로 못한다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좋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활기록부 입력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칫 아이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게 되거나 또는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이런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더 자세하게 적는 편입니다.
세 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보다 주관적이고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비난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적 표현을 어찌어찌 한다면, 이 부분을 신경 쓴다면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 부분이 현재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썼던 기록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교육 일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록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 평가 결과가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요. 네. 이 학생의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학습지 위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이런 학습지 과잉이랑 암기 위주의 문제 풀이로 인해서 공부 정서도 많이 망가져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공부 정서도 많이 망가져 있었고 성적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설명과 이해 위주로 방과 후에 30분씩 남아서 저랑 공부를 했었고, 학기 말에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러한 단서 조항들을 달았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개념 이해를 위한 꾸준한 노력,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생활면에서 썼던 기록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인데 제가 정말 아끼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개구쟁이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친구들과 어울릴 때 보면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땡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땡땡이는 성품이 밝고 호기심이 많고 문제 해결력이 좋은 학생임. 이해력이 좋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귀감이 됨.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제 친구들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급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함. 자,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장난이 지나쳐서 본인의 평소 노력과는 다르게 학급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규칙을 어기면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지낸다면 똘똘하고 총명한 학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이라 기대됨. 네, 이 부분입니다. 장난이 가끔 지나쳐서 본인의 평소 노력과는 다르게 학급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장난꾸러기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지낸다면, 이러한 단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달아서 어떻게 행동하면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되고 고칠 수 있는지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통지표를 보실 때 어느 정도 약간은 이런 식으로 애매한 표현이 있다거나 뭐뭐 한다면, 무엇을 고친다면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 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초등학교 생활 통지표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사마다 차이가 있고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